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 중 피부 변화, 피부가 색이 변한다, 이 정도 문제부터 아니면 심하면 이렇게 손이 벗겨지면서 안에 감염이 되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이렇게까지 가는 피부 문제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수족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왕성하게 재생하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원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하고 그런 세포들이 가장 공격도 많이 받아서 관련된 부작용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여기저기 많이 접촉을 하고 이렇게 많이 닦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 회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손이랑 발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발 쪽에는 특히 더 많은 문제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께는 항암을 하신 뒤로 손, 발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 손발이 아프고 붓는다, 말초신경변증과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말초신경변증에도 손이 좀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불긋불긋해진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건 누가 봐도 피부의 문제다,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수족증후군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젤로다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들 하시기 때문에 수족증후군 환자분이 오시면 혹시 젤로다 아니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젤로다 환자분들께서는 자주 보이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냥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발에 이렇게 무좀이 생긴 것처럼 항암 사용하시면서 이게 껍질이 일어나면서 붉게 바뀌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무좀은 아니에요. 무좀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느낌으로 피부가 좀 벗겨지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붓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가끔 이게 그냥 일반 부종인지 아니면은 수족증후군으로 오는 피부 쪽의 부종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붓는 분들도 계세요. 가볍게 피부에 이렇게 벗겨지거나 아니면 빨갛게 된 부분들 그쪽 위주로 해서 붓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가렵다든지 아프다든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문제들도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수족증후군은 항암제를 사용하고 나서 짧으면 다음날부터 나오기도 시작하고 길면은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확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요. 약을 사용하는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나면은 빠르게 캐치해서 치료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텀을 두고 온 경우 손발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병원에 좀 찾아오시게 되는 타이밍이 늦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말초신경변증처럼 항암을 하고 난 뒤에도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거나 그런 경향성은 좀 훨씬 덜해요. 물론 오래 끊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대부분은 말초신경변증에 비하면은 약을 끊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질환 자체가 나타나는 게 항암제 때문에 이제 손발의 회복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손과 발을 쓸 때 마찰도 조금씩 일어날 거고, 특히 손은 자주 닦기도 하면서 비누라든지 다른 다양한 손소독제도 많이 쓰시죠. 화학품에 의해서 화학적 손상도 조금씩 있고 그거를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손, 발을 최대한 자극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장갑을 끼고 하면은 손발의 마찰이 훨씬 줄어들겠죠?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잠잘 때 손발에 따뜻하게 면장갑 같은 거 혹은 자다가 어디 부딪히지 않게 부딪혀도 좀 덜 손상이 오게끔 수면 양말 같은 걸 신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부는 보습을 해주면은 손상이 좀 덜해져요. 그래서 로션, 크림 같은 거 많이 발라주셔서 보습도 잘 해주시고 당연히 감염되지 않게 어디 쓸리지 않게 관리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손발을 적게 쓰고 접촉을 잘 안 했고 씻는 것도 잘 안 닦는 게 좋아요. 물론 손을 잘 씻는다는 게 감염 우려에서 좋은 일은 아니기는 한데 안 만지고 안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는 행위 자체도 손에 좀 무리를 주기는 해요. 건강할 때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손발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발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고요.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발로 우리가 물건을 잡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발에 부담이 되는 거는 많이 걸어 다닐 때 주로 그래요. 특히 이렇게 신발이 딱딱하다든지 뭔가 발에 뭐가 잘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들을 신었다거나 아니면 샌들, 슬리퍼 같이 이렇게 좁은 면적에 딱 신발을 걸고 다니게 될 경우 그 닿는 부분들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 조심해서 발에 무리가 안 되는 부담 없는 보기엔 좀 안 좋더라도 그런 거 위주로 잘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젤로다를 쓰신다고 하면은 한 절반 이상 환자에게서 수족증후군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젤로다를 쓰실 예정이시다 그러시면은 쓰기 전에 미리 손발 관리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각질이라든지 뭐 티눈이나 기타 등등 뭐 손발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내성 발톱이 있다든지 해서 손발 쪽에 뭔가 상처를 낼 법한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다 해결을 해놓고 뭐 심각한 굳은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 회복을 하거든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항암제 특성상 그렇게 많이 기다렸다가 치료해서 좋은 건 없기는 하지만 제로다를 쓸 예정이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손발 회복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족증후군도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약이 끝나고 항암이 끝나고 나면은 차츰차츰 회복하는 부작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증상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은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손발의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되고 거기서 자꾸 피부가 이제 뭐 벗겨진다든지 그러면은 감염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진물이 나거나 농이 있거나 이러면은 빨리 가서 소독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류의 피부 질환에 한방 치료가 잘 들릴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족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항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한 것 같아요. 쭉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는 쭉 한번 다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니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다면은 뭐 댓글이나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시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